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하잉여류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기하잉여류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잉여류들 사이 곱셈에 대해서 이제 곱셈에 대한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기하잉여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러한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2보다 작거나 큰 자연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때 그 gn_바라고 하는 집합에 대해서 그 두 가지 그 용어를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단원이라고 하는 용어와 또 하나는 영인자라는 용어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단원이든 영인자든 우리는 일단은 0이 아닌 그러한 원소, 잉여류에 대해서 우리가 단원 또는 영인자를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단원인 경우에는 0이 아닌 그러한 그 잉여류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잉여류 B바가 존재하면, 즉 곱셈에 대해서 일종의 여건이 되겠죠. 이러한 그 B바가 존재하면 물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이제 그 법 n에 관한 합동식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a 곱하기 b나 혹은 b 곱하기 a가 물론 이제 정수로서도 같을 텐데요. 모듈로 n으로 법 n에 관해서 1과 합동이 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b가 존재하면 우리가 a 바를 그 단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이러한 원소 b 바 일종의 이제 여건이 될 텐데요. 이 녀석은 지금 0바하고는 다르다는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 조건은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n이 2보다 작거나 클 때는 이 식을 만족하면 당연히 a바도 그렇고 b바도 그렇고 0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a바가 0이거나 b바가 0이면 두 잉여류를 곱한 것은 0바가 되겠죠. 그리고 n이 2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는 1바와 0바는 서로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생각을 한 경우에, 즉 n이 1인 경우에는 0바나 1바나 같습니다. 뭐 2바도 다 같고요. 근데 지금 n이 2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는 0바와 1바는 다르기 때문에 자, 곱해서 1바가 되면 뭐 a바도 0바는 아닐 거고요. b바도 0바는 아닌 그런 특성을 갖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단원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할 때는 자기 자신도 0바가 아니면서 곱셈을 했을 때 1바가 되는 0이 아닌 그런 원소가 존재하면 a바를 단원이라는 용어를 써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gn_바의 단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닛 혹은 유닛 엘리먼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그 a바가 단원이 되면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b바를 a바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기호는 a바하고 곱셈을 해서 1바가 되는 이 네모에 해당하는 원소를 이렇게 표시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b바가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원소라면 결국 b바가 a바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곱셈에 관한 여건 영어로 inverse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기하는 기호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inverse,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기호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A바가 단원인 경우에는 이걸 곱하면 1바가 된다는 뜻이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잉여류의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한쪽만 확인해도 이쪽도 얘랑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를 단원이라고 약속을 하겠고요. 두 번째가 영인자입니다. 자, 영인자를 우리가 약속할 때도 일단 0이 아닌 그런 원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A바에 다른 원소를 곱했더니 0바가 되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서 B바도 0바가 되지 않는 그러한 B바가 있으면 A바를 영인자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A바가 0이 아닌데 또 B바도 0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곱했을 때 0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A바를 영인자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수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정수에서는 A하고 B를 곱해서 0이 되면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입니다. 하지만 지금 GN바라고 하는 이러한 잉여류에서는 영인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곱했는데 0이 되면서도 A바도 0이 아니고 B바도 0이 아닌 그러한 조금 정수하고는 좀 성질이 좀 차이가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갖는 원소를 우리가 영인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A바가 0은 아니면서 곱셈을 해서 0바가 되게 하는 0이 아닌,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0이 아닌 원소가 존재하면 A바를 영인자라고 부르겠다. 자, 영인자는 제로 디바이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로 디바이저를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그 번역을 한 거죠. 영인자라는 것이. 즉, A바하고 B바를 곱해서 0바가 되는 거니까 A바도 그렇고 B바도 그렇고 이 녀석 0의 인자죠. 약수가 됩니다. 그런데 정수에서는 0 말고는 약수가 없을 텐데 지금 이 경우에는 0은 아니면서 0의 약수가 되는 그러한 원소 잉여류를 영인자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A바가 영인자인 경우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0이 아닌 B바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 A바도 물론 영인자지만 이 B바도 영인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B바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은 0이 아니고 그리고 B바에 곱해서 0바가 되게 하는 0이 아닌 원소가 존재하는 거니까 A바도 영인자고요. B바도 영인자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앞에 있던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A바가 단원인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0이 아닌 원소가 존재하는데 B바도 단원이 되죠. 네, 자, 그럼 단원과 영인자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원소가 영인자가 되고 어떠한 원소가 단원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n이 4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녀석은 영인자도 아니고요. 단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원이든 영인자든 0이 아닌 원소 중에서 우리가 어떤 특성을 만족하는 원소를 영인자 혹은 단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일단 0은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영인자 혹은 단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1바 같은 경우는 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1바하고 1바를 곱하면 1바죠?
네, 그래서 1바의 곱셈에 대한 여부는 자기 자신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바는 어떨까요? 얘는 0인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바하고 뭐를 곱해서 0바가 되게 하는 네모 중에서 0이 아닌 그런 원소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2바가 그렇습니다. 자, 2바는 0바가 아니죠. 얘도 당연히 0은 아닌데요. 곱했더니 0이 되는. 따라서 2바가 0인자가 됩니다. 자, 3바는 네, 단원이 되는 것 같죠? 왜? 3바하고 3바를 곱하면 정수의 곱을 하면 9가 되는 거고 9바는 n이 4인 경우에는 1바랑 같기 때문에 결국 3바도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제를 보면은 결국은 G4바에서는 0과 단원과 0인자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성립을 합니다. 지금 GM바라고 하는 그 잉여류 전체 집합을 보면 이 안에 0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쪽은 0인자가 되고요. 한쪽은 단원이 됩니다. 잉여류 집합에 대해서는 n이 2보다 작거나 클 때.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개는 서로 교집합이 없습니다. 즉, 단원이면 0인자가 아니고 0인자면 단원이 아닌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단원이면서 동시에 0인자인 것은 없는데요. 자, 그 사실은 여러분들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A바가 단원이라면 0인자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원소랑 곱했더니 0이 되는 그런 B바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바가 이제 단원이면서 0인자가 되려면 그 A바랑 B바랑 곱해서 0바가 되는 것 중에서 이쪽이 0이 아닌 그런 원소가 하나라도 있어야 될 텐데요. 일단 그런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A바와 B바의 곱이 0바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A바가 단원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여권이 존재하겠죠. 그럼 양쪽의 여권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은 자,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을 사용해 보면 앞쪽의 것을 먼저 연산을 하고 그러면 1바가 될 것이고 1바는 항등원이 되므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므로 왼쪽은 B바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0바하고 어떤 잉여류를 곱하더라도 항상 0이 되죠. 즉 단원인 경우에는 다른 녀석과 곱셈을 해서 0바가 되게 하는 녀석은 뭐밖에 없다? 반드시 0밖에 없다. 즉 0이 아니면서 여기가 0이 아니면서 곱셈을 해서 0이 되게 하는 원소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A바는 0인자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인자와 단원은 공통인 그러한 교집합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원소가 단원인지 0인자인지를 쉽게 판단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그라미를 쳐보면 단원을 이 녀석들인데 그리고 0인자는 그것이 아닌 세모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1과 3이 단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면 1, 3하고 2가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1하고 3의 경우는 4와 서로소가 됩니다. 즉 1이나 3은 4하고의 최대 공약수를 생각해 보면 1이 되죠. 반면에 2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라 1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서로소가 아니죠. 자,
물론 이 경우에는 뭐 이러한 특성으로서 구분이 되는데 다른 경우에도 그럴지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단원과 영인자를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정리 1.3.10에 나타나는데요. 자, n이 2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 일단은 단원과 영인자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 0인 경우는 뭐 당연히 영인자도 아니고 단원도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니까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A하고 N이, 여기는 N이죠, 서로 소가 되면 A반은 단원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도 성립합니다. 즉 동치명제가 됩니다. 자, 증명은 조금 이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그 A하고 N이 서로소가 되는 A에 대해서 A바를 우리가 기하기잉여류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 조건은 A바가 기하기잉여류라는 조건인 것이고요. 근데 그 조건이 여기 있는 1번에 의하면 단원이 된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즉, A바가 기하기잉여류의 필요충분 조건은 단원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인자를 보죠. 영인자는 일단은 그걸 하기 전에 그래서 단원 전체 집합은 뭐랑 일치할까요? 단원이라는 개념과 기하기잉여류라는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므로 단원 전체의 집합은 결국 잉여류 전체의 집합과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단원 전체 집합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기하기잉여류 전체 집합을 우리가 나타내는 기호를 다음과 같이 썼었죠. 자, 즉 A와 N이 서로소인 A에 대해서 그러한 A로부터 만들어지는 잉여류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영인자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잉여류 전체 집합에서는 0을 제외한, 0바를 제외한 것은 단원 또는 영인자인데, 그것이 완전히 이제 그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결국 1번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1번의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영인자가 됩니다. 자, 물론 이제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일단 그것을 생각해 보면 A와 N이 서로 소가 아니면 A반은 영인자가 되는데, 그것이 역시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뭐 증명을 우리가 뭐 반드시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단원 혹은 영인자인지를 판단하는 방법도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먼저 생각을 할 텐데요. 1번에서 왼쪽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 이제 반대편 방향도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한번 그 왼쪽 방향을 가는 것을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이제 이 방향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N이 서로 소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을 만족하는 정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A와 N이 서로 소라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어떤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이 되면 이것과 필요충분 조건이 뭐였냐면 SA 플러스 TB가 1이 되는 정수 ST가 존재한다 가 동치명제였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용을 할 텐데, 여기서는 A와 N이 서로 소니까 따라서 A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하고 그 정수를 편의상 B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어떤 또 정수, 여기서는 C라고 쓰죠. 이거인 정수 B, C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와 N이 서로소이므로, 그렇죠? A하고 N에다가 다른 정수를 곱해서 더해서 최대 공역수인 1이 되도록 하는 정수 BC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A 곱하기 B는 1 마이너스 뭐 더하기라고 쓸까요? 마이너스 C 곱하기 N이라고 이항을 할 수가 있죠. 자, 즉 A 곱하기 B는 N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한 꼴이기 때문에 따라서 A 곱하기 B는 모듈로 N으로 1과 합동입니다. 즉 잉여로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A바랑 B바랑 곱한 것이 1바가 되겠죠. 그래서 A바에 B바를 곱해서 그 1바가 되는 B를 찾은 것입니다. 자, 물론 이때 B바는 당연히 0바가 안 되겠죠. 지금 N이 2보다 작거나 크기 때문에 0바라고 하면 A바랑 0바를 곱하면 0바가 될 텐데 1바랑 0바랑은 같지 않기 때문에 B바가 0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바는 단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A바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B바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도 이제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즉 A바가 단원이라고 가정하면 비슷하게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B를 찾을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정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일종의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에 해당합니다. 자, 반대 방향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A바의 곱셈에 대한 여건을 찾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B가 바로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간단하지만 하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G5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0, 1, 2, 3, 4 바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는 0바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보면 5가 소수죠. 그래서 5하고 1은 서로소, 5하고 2도 서로소, 5하고 3도 서로소, 5하고 4도 서로소니까 1, 2, 3, 4, 바 전부 다 단원이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0인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원들의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바의 여건은 뭐가 될까요? 물론 하나씩 다 곱해보면 됩니다. 2바하고 1바를 곱해보면 2바니까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만족하지 않죠. 오른쪽이 1바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니까 2바하고 2바를 곱하면 4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2바하고 3바를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6바가 될 텐데 6바가 1바랑 같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곱셈에 대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면 2, 4, 8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곱해 봐서 오른쪽에 1이 나오는, 1바가 나오는 그 원소가 바로 여건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조금 전에 했던 이 방식을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2하고 5가 서로소니까 2 곱하기 얼마 더하기 5 곱하기 얼마 해서 더한 것이 1이 되게 하는 네모와 세모에 해당하는 정수가 존재합니다. 그 정수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자, 뭐가 있을까요? 네, 물론 이것도 한 번에 찾기는 그렇게 쉽진 않지만 여기를 마이너스 1로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1로 하면 되나요? 네,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죠? 네, 여기다 3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2, 3은 6, 마이너스 5가 1이니까. 자, 그래서 요런 것을 만족하는 네모를 찾고, 그 다음에 이 3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바로 여건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역원을 찾을 때 이러한 그 식을 이용을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영인자의 경우에는 그 서로소가 아닌 것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뭐 간략하게만 보죠. 자, 조금 전에 그 우리가 봤던 G4 바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보다는 6인 경우로 생각을 하죠. 자, 이 바가 0인자인데요. 그 이유는 2, 3은 6이 되죠. 그래서 0이 됩니다. 자, 어떻게 그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결국 6을 곱할 때, 그러니까 6을 얻을 때 2 곱하기 3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이 2라고 하는 것이 그 6의 약수 중에서 1이 아닌 약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4바도 보면 4바하고 뭘 곱하면 0바가 될까요? 자, 4하고 지금 6을 이제 6바, 결국 0바가 되려면 여기 있는 정수가 6의 배수가 돼야 될 텐데 이미 여긴 4가 있으니까, 즉 2가 있으니까 3만 더 있으면 곱해지면 됩니다. 따라서 3바를 곱하면 4, 3, 12, 따라서 0바가 됩니다. 즉 그 서로소가 아니면 우리가 그 A하고 어떤 N을 봤더니 D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최대 공약수를. 그 값이 1이 아니면 1보다 크게 되면 자, A는 D 곱하기 다른 정수, 그 다음 N도 D 곱하기 다른 정수로 쓸 수 있는데, 자, A하고 다른 걸 곱해서 N의 배수가 되게 할 때 바로 이 N'을 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A는 D, A'라고 쓸 수가 있고 N' 곱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서 N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N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잉여류 입장에서는 0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소가 아니면 결국 이러한 N'을 이제 곱하게 되면, 물론 이제 N'도 얘는 0은 아니죠. 아이고, 0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쓰면 지금 D가 1보다는 이제 다르기 때문에 1보다는 크죠.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따라서 N'은 N보다는 작습니다. 물론 1보다는 같거나 클 거고요. 지금 이게 전부 다 양의 정수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N'은 N의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N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N'바는 0바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0은 아니면서 곱해서 0이 되게 하는 녀석이 존재하므로 이 녀석이 0인자가 된다 라는 거죠. 자, 뭐 자세한 이렇게 엄밀한 증명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어떠한 그 잉여류가 단원인지 영인자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기약 잉여류와 단원이라는 개념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었는데요. 자, 그 입장에서 우리가 기약 잉여류 전체의 집합을 생각을 할 때 이 집합은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 곱셈에 대해서 항상 역원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는 곱셈에 대해서 우선 닫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얘가 둘 다 기약 잉여류라면 곱한 것도 기약 잉여류 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A바하고 B바가
기하잉여류라면 A바도 B바도 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한 것이죠. 자, A바하고 B바가 단원이면 다른 말로 그 성질을 생각해 보면 아니면 뭐 직접 해도 되고요. 기하기용류라는 그 정의 자체가 사실은 뭐 그렇긴 한데요. 즉 A와 N이 서로 소고 B와 N도 서로 섭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A와 N이 서로 소고 B와 N이 서로 소면 A 곱하기 B하고 N도 서로 소다 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절에 나왔던 정리 내용인데요. 그 정리가 따름 정리 1.2.9에 있는 내용이죠. 자, 따라서 A, B 곱한 것과 N이 서로 소이므로 A, B의 잉여류는 단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기하잉여류가 되는 것이죠. 기하잉여류 물론 이 녀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원과 단원의 곱셈은 단원이 된다. 혹은 기하잉여류와 기하잉여류의 곱셈은 기하잉여류다 라는 사실이 성립하는데 그것을 이 기하잉여류 전체 집합이 곱셈에 관해서 닫혀 있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기하잉여류들 사이의 곱셈은 어차피 잉여류들 사이의 곱셈이기 때문에 결합법칙과 교환법칙은 기하잉여류들 사이 곱셈을 할 때도 여전히 성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바라고 하는 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당연히 단원입니다. 1과 n이 서로 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위원 혹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이 기하잉여류 안에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이 기하잉여류들은 기하잉여류 A반은 항상 단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역원도 역시 단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단원은 영인자 기하잉여류와 동일하므로 이 A바 인버스가 여기 기하잉여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잉여류 안에 있는 기하잉여류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임의 잉여류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의 역원이 여전히 이 안에 있다 라는 그러한 성질도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러한 성질들이 우리가 앞으로 다룰 구운에 대한 어떤 성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만나본 첫 번째 구운이라는 것이 어떤 집합에서 정의된 1대1 대응 함수들 전체를 모아둔 그런 집합을 생각을 하면 군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것도 결국 기하잉여류 전체 집합도 하나의 군이 되는 것을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하잉여류 전체 집합과 관련해서 한번 그 다음과 같은 곱셈을 생각을 해보죠. 자, G5 바 스타의 곱셈표는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G8의 바의 스타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계산하는 것은 별거 아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나 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이 바의 곱셈에 대한 역원은 뭘까? 이 표를 보면 곱셈한 결과가 1바가 되는 것이니까 결국 3바가 역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4바의 곱셈에 대한 역원은 여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되겠죠. 네, 뭐 괄호를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보면 자, 3바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역원은 자기 자신, 5바의 곱셈에 대한 역원은
자기 자신. 7바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자기 자신. 즉 3바 곱하기 3바나 5바 곱하기 5바나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서 확인해 보면 전부 1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러한 기억 잉여류와 관련해서 P가 소수일 때는 기억 잉여류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P가 소수일 때는 여기 있는 것부터 P-1 밖까지가 전부 다 단원이 됩니다. 왜? 1과 P도 서로 소고요. 2하고 P도 서로 소고요. P-1과 P도 서로 섭니다. P가 소수가 되기 때문에 1부터 P-1과 P는 서로 소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전부 단원입니다. 즉 여기서는 0이든 0바든 단원이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선 0인자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GP 바라고 하는 이 집합, 잉여류 전체의 집합은 곱셈과 덧셈을 생각을 해보면, 덧셈과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 마치 실수에서의 덧셈, 곱셈과 같은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교환법칙, 그리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A1부터 A4는 P가 소수가 아니라 그냥 n이 정수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양의 정수이기만 하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P가 소수라는 이 특징은 사실은 이 성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P가 소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P가 소수라는 성질이 중요한 이유는 곱셈에 관련된 것인데요. 결합법칙, 교환법칙, 그 다음에 항등원. 물론 여기까지도 P가 소수일 필요는 없습니다. P가 소수라는 특성은 M4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핵심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P가 소수면 이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단원이 되므로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는 여건이 존재한다 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수에서 곱셈에 관한 성질입니다. 실수에서 0이 아닌 실수는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가집니다. 그런데 P가 소수일 땐 그렇지만 소수가 아닌 G4 바 같은 경우에는 M4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는 0인자가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고 이 0인자는 단원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P가 소수라는 것이 이제 M4를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성질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분배 법칙도 당연히 성립할 겁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어떠한 대수적인 구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라고 부릅니다. 실수체, 복소수체라고 하듯이. 자, 즉 이 theorem 1.3.12는 P가 소수일 때 이것도 하나의 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는 영어로 field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아는 체는 그 전까지는 실수체, 복소수체처럼 원소가 무한히 많은 그런 체만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원소가 유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한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러한 유한체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죠. 사실은 이제 컴퓨터에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들을 할 텐데, 이진 연산을 할 텐데, 그때 핵심이 되는 사실이 이론적인 근거가 G2 바가, 즉 0과 1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잉여류가 체가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요. 한번
곱셈표와 덧셈표를 생각을 해보죠. 물론 계산은 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바의 경우에는 여건이 1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을 제외한 0바를 제외한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녀석이 여건을 가집니다. 네, 순서가 네. 그리고 이제 n이 5인 경우, p가 5인 경우죠. 자, 이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연산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본 경우니까 자, 1바는 여건이 1바가 되는 거고요. 2바는 여건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3바는 여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바는 여건이 4바입니다. 자, 이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절에 있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